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연금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운용 조언해주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출신의 피터 계좌의 운용 변동사항이 있어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알리바바를 전량 매도하고 페이스북을 매수했습니다. 알리바바도 좋은 회사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고 페이스북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시황은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 생략하고 바로 종목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목 분석 시간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금융학회인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사업 부분을 나누면 크게 플랫폼 사업과 콘텐츠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플랫폼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부분에 대한 오버뷰입니다. 우선 플랫폼 사업의 경우 소위 전국민 모바일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톡비즈 사업, 기존 포털 사이트 사업을 영위하던 다음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지명 광고 서비스에 방점을 둔 포털비즈 사업, 그리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모빌리티 등 플랫폼 신사업들로 다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각기 전체 매출액 2021년 2분기 1조 3,522억 원의 29%, 9%,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톡비즈 사업과 플랫폼 신사업의 성장세가 매우 가파른 추세에 있습니다. 플랫폼 부분의 아웃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카톡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비즈톡 생태계 구성이 있겠습니다. 톡비즈 사업의 가장 큰 강점은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의 힘에서 나옵니다. 카카오톡은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MAU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662만 명과 유튜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월 292억 분 4월 YZ 추정입니다. 국내 사용 시간을 가진 국내에서 가장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카카오는 과거 그저 메신저 앱으로만 이용되던 카카오톡의 QR 체크인을 비롯한 신분증,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지갑, 간편 송금 등 금융 서비스, 이커머스, 캘린더, 지도, 포털 등 각종 생활 편의 서비스를 추가,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락인해낸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어내며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비즈 마케팅 플랫폼의 선순환 생태계 구성입니다. 카카오는 톡비즈 부분에서 선물하기, 메이커스, 주문 생산 플랫폼, 톡스토어, 쇼핑하기와 같은 거래형 커머스와 비즈보드, 톡채널과 같은 광고형 커머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래형 커머스의 경우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 큰 거래 규모를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카카오톡과 연계한 선물하기라는 여타 커머스 기업과 다른 독특함으로 높은 영업이익률, 2020년 기준 27.8%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과 거래액 대비 매출액, take rate, 2020년 기준 12.4%, 쿠팡의 경우 10%, 네이버 쇼핑의 경우 3.9%입니다. 이에 비해 월등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이크 레이트를 높게 보이는 사업인데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않던 소비자들도 편입되었을 뿐 아니라 고마진의 럭셔리 상품들을 추가하며 마진율이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이 높은 거래형 커머스와 카카오페이가 쉽고 간편한 구매와 결제로 이어져 이커머스 결제,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클릭당으로 단가를 매겨 광고 효율이 좋고 카카오톡 내 소비자 노출이 극대화된 비즈보드와 톡 채널을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 알림톡, 마케팅 프로세스의 진행은 셀러들로 하여금 카카오를 통한 마케팅 홍보의 이점을 즉각적으로 카카오 커머스를 통해 느끼게 되면서 다시 카카오의 마케팅 보드의 이용 빈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광고, 커머스, 결제에 이르는 독자적인 수익 외에도 선순환된 수익 체계를 형성하여 광고 단가 상승과 숫자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이러한 사업 부문, 자회사들의 영업, 운영 효율화를 위해 사업부 분사와 합병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카오 IX 리테일 부문의 카카오 커머스와 합병과 카카오 커머스의 카카오 재합병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합병, 분사와 쇼핑 커머스 앱 지그재그 인수는 카카오의 커머스 부문 시장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톡비즈 사업은 2018년 4,211억 원 규모에서 2020년 1조 1,112억 원으로 3년간 연평균 약 62% 매출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2020년 4분기 전분기 대비 27% 성장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비즈보드의 활약과 선물하기 및 광고 분야의 계절적 성수기의 영향으로도 보여지나 이후 2021년 1분기와 2분기에도 견조하게 톡비즈 부문이 성장하며 선순환의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성이 잡히기 시작한 신사업입니다. 플랫폼 신사업에서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모빌리티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말했듯이 송금, 결제, 편의를 높이며 톡비즈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 카카오페이의 연간 거래액은 66.9조 원 수준이며 교보증권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액은 2023년 129조 원으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거래액은 상당 부분 송금 거래액 2020년 기준 50.2조 원이지만 많은 거래액 수준은 카카오페이의 플랫폼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의미할 뿐 아니라 2023년 금융 서비스와 결제를 포함하는 비송금 거래액이 2020년 16.7조 원에서 2023년 51.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0년 증권사를 인수하며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거듭나 플랫폼뿐만 아니라 증권사로서의 역할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R 모으기를 통한 소액 투자나 소액 적금, 카카오페이에서 확보한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기존 금융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편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동사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향후 소액보험, 신용융자, IB 등 기존 금융으로 무궁한 확장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MTS 출범이 예상되고 있는데 타 금융사들의 앱보다 훨씬 우월한 카카오의 플랫폼 접근성을 바탕으로 업계를 한 번 더 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 가장 매출 규모가 큰 것은 플랫폼 택시 사업인데 최근 택시 중개 플랫폼을 넘어서 새로운 수익 구조를 갖추려는 면모가 보입니다. 예컨대 카카오 T블루라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는 그 수요 증가와 함께 가입 택시 수가 지난 4분기 1.6만 대에서 올 2분기 2.6만 대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올해 목표치인 3만 대 등록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게 수익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한 유료 멤버십 카카오 T프로 역시 택시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기능으로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 모습이며 향후에도 안정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수익 모델 발굴에 힘쓰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존 사업을 넘어 모바일 점유율이 낮은 대리시장을 장악하고 주차, 렌터카, 퀵서비스, 차량 관리 등 모빌리티의 다양한 측면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 두 사업 모두 2020년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신사업 매출 규모가 연평균 111.7% 성장했을 뿐 아니라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 확장되고 있고 수익 창출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수익성 강화가 시작되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랫폼 사업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사업의 줄기인 컨텐츠 부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컨텐츠 부문의 사업의 오버뷰입니다. 카카오의 컨텐츠 부문은 크게 게임, 뮤직, 스토리, 미디어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게임 사업은 주로 모바일 및 PC 게임을 만드는 카카오 게임즈를, 뮤직 사업부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유명 음악 사이트인 멜론을 운영하며 음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사업은 웹툰과 웹소설, TV 다시 보기를 제공하는 카카오 페이지, 다음 웹툰을 개편한 카카오 웹툰, 일본의 웹툰과 웹소설을 감상할 수 있는 피코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사업으로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기반 캐릭터인 카카오 프렌즈 관련 사업을 포함해 브랜드 전문지, 외식업체 등을 운영하는 카카오 IX를 설립하였고 연예 매니지먼트 및 음악 컨텐츠를 제작 및 보급하는 카카오 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컨텐츠 부문의 매출 구성은 뮤직 사업이 36.9%, 스토리 사업이 27.8%, 게임 사업이 25.9%, 미디어 사업이 9.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컨텐츠 부문의 매출은 2019년 대비 43% 성장했습니다. 컨텐츠 부문의 아웃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외 시장 진출이 있겠습니다. 카카오 IX는 2020년 8월에는 타이페이의 카카오 프렌즈, 2021년 6월과 7월에는 각각 홍콩과 베트남의 카카오 프렌즈 오프라인 스토어를 열면서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후 베이징에도 2021년 중 카카오 프렌즈 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이며 코로나 종식 이후 서구권에도 진출하며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웹툰은 지난 6월 태국과 대만에서 카카오 웹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북미 웹툰 스튜디오인 타파스를 인수하며 글로벌 콘텐츠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명성을 활용한 성공적인 시장 진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VX는 투자를 바탕으로 한 사업 확장 계획을 밝히면서 기존 기업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VX는 1,0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을 결정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번 투자에서 안정된 카카오 VX의 기업 가치는 약 6천억 원으로 카카오 VX가 시가총액 9천억 원의 골프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VX는 이번 투자금으로 주력인 스크린 골프 사업을 강화하고 골프 예약을 망라하는 디지털 골프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VX는 세나 테크놀로지와의 스포츠 및 헬스케어 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업 시너지를 모색하여 기존 골프 시장보다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카카오 VX는 골프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카카오 플랫폼이 가진 특유의 친화력으로 MZ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프리미엄 골프 연습장 프렌즈 아카데미를 런칭하고 연습장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실적도 확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카카오 게임즈의 골프 관련 매출은 1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골프 시장 규모가 매년 급성장하는 만큼 2년 내에 연간 1,000억 원대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에 성장이 있겠습니다. 카카오 VX가 진입해 있는 골프 시장은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언골프재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골프 시장 규모는 12조 9,992억 원으로 2018년 대비 6,144억 원 증가했습니다. 2014년 10조 3,383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5년 동안 2조 원 이상, 연평균 2.45%씩 시장 규모가 성장했습니다. 또한 K-웹툰이 신한류라고 칭해질 정도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한국컨텐츠진흥원의 2020 만화산업 백서에 따르면 웹툰 시장 규모는 7조 원 수준으로 모바일 컨텐츠로 가치를 환산하면 잠재 시장은 100조 원에 달합니다. K-웹툰은 해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만화 강국인 일본에서 K-웹툰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피코마가 서비스하는 만화 중에서 국내 작품은 전체의 1% 수준이지만 매출은 전체의 40%에 이릅니다. 일본은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K-웹툰은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어 원작이 다시 인기를 끄는 등 K-웹툰 시장의 성장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은 PSR 멀티플과 퍼 멀티플을 활용해 봤는데요. PSR 멀티플로 구한 주가는 10만 931원, 퍼 멀티플을 활용한 주가는 93,955원이 나옵니다. 현재 주가가 14만 4천원이므로 약간 현재 오버밸류에이션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너무 높다면 비중을 약간 축소하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비중은 3%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카카오이기 때문에 비중을 3% 정도로는 계속 유지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